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하고 왜 재혼을 할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닐까? 아니다. 요즘은 내가 돈 벌려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벌려고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전략적으로 옛날에 뭐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어차피 행복은 쌈 싸먹은 지 오래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적인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는 다 행복을 목표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결혼을 하고 지금 내가 재혼하는 거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살면서 변하거든요. 변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이 다릅니다. 변합니다. 뭐 신체는 어쨌든 노화가 되겠죠. 신체는 점점점 성장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 노화는 돼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좋아지다가 어떤 때는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변합니다. 오늘 편안하다고 내일도 편안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 행복을 목표로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문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 결코 행복에 관련된 언제 어디서 위기가 닥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결혼과 재혼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대명제에다 두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결혼을 한다. 초혼을 의미합니다. 초혼. 제가 얘기하는 결혼이라는 건 재혼을 붙였기 때문에 초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결혼하는 겁니다. 처음 결혼. 2번을 결혼했던, 3번을 결혼했던, 10번을 결혼했던 그건 재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초혼입니다. 결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해서 가정을 이뤄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동거를 했었는데요. 동거를 할 거지 결혼한 게 아닙니다. 동거와 결혼은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자, 그래서 동거 얘기 빼고 자, 이제 초혼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뭘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결혼을 했다. 뭐 재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에 관련된 초혼이 이제 결혼을 처음 했어. 그러면 남자는 뭐가 됩니까? 남자이면서 남편이 됩니다. 그렇죠? 남의 편이 아니고 남보다 더 위대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 됩니다. 또 여자는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혼, 결혼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남자, 여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성, 이게 남녀관계, 연애관계예요. 남녀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뜻은 뭔 얘기냐면 남편, 즉 이 남자의 모든 인간관계 아시죠? 그 남자의 인간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인간관계 있습니다. 또 그 남자의 가치가 있어요. 또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되는데 이 아내 자리라는 게 뭐냐면 이 아내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가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함께 이해하고 함께 보호하려고 들고 함께 무엇인가를 왜 인간의 행복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남편의 인간관계와 가치
아내의 인간관계와 가치를 결합을 해서 둘이 공동으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결혼은 개념이에요. 거기에 물론 당연히 이 남자의 몸과 마음과 성은 당연히 뒤따라가는 거고, 여자의 당연한 몸과 마음과 성이 뒤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걸로만 가다가, 그러면 나의 인간관계와 같이 다 함께 결합을 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초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초혼이어서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결혼 경험, 즉 결합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합을. 지금까지는 연애할 때는 지금까지는 몸과 마음과 성만 보면 됐거든요. 그 사람의 외모가 됐든 신체가 됐든 뭐가 됐든 건강한지 아닌지, 혹은 그 사람이 비록 아프지만 내가 어떻게 갈지, 예를 들어 이런 형태에서 그 개인만 봅니다. 개인. 그렇게 개인으로 보다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되다 보니까 또 때가 되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관계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걸 기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엄마가 되고요. 남편은 아빠가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얘기하죠. 나는 초혼인데 상대는 재혼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역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빠는 뭡니까? 아빠는 역할, 내가 생물학적 아빠든 아니든 관계없이 아빠라고 하면은 아빠의 자리는 뭐냐? 아이를 독립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건강한 심리 습관을 갖고 양육이 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양육의 기본이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결혼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 뭐가 문제 생겨요?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가치 문제 생기고, 이 아이가 문제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온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나의 몸 또는 나의 마음, 나의 성이 문제가 발생돼도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은 그 가정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집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상처는 억수로 많아집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신경 쓰면 됐거든요. 나만.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인간관계, 엄마, 이건 죽대 치더라도 상대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상처가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스트레스 상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만들어져 가면서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 상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하나 함께 노력하고 회복, 왜? 함께 인생을 행복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해결하고 극복을 하라고. 그러면은 뭐가 만드냐면 행복의 좋은 감정, 즉 감동이 느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다 똑같아요. 누구든. 가치가 맞냐 적냐, 인간관계가 좋냐 나쁘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함께 이거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결혼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서는 어떻게 행복할 거며, 남편과 아내로는 어떻게 행복할 거며, 아빠와 엄마로는 어떻게 행복할 거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할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남자 여자 관계일 때 어땠습니까? 남자 여자 관계일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엄청 챙겨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대신 이제 마음과 성이 같이 움직이는 사랑이잖아요. 남자 여자는 왜? 지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좋으려고 주고, 그만큼 대가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되면 뭐를 합니까? 인간관계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상대에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아껴주고 뭔가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가 이제 함께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는 역할, 요거에만 충실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상향이에요. 스트레스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상처가 생겼을 때 나만 편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편하고 회피를 해버리면 상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회피를 해버리면 상대가 책임지면 상대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남자, 여자. 나는 성이, 나는 싫은디? 그럼 벌써 남자, 여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닌가요? 자, 인간관계 가치에 관련되는 거 함께 가야 되는데, 극복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 관련돼서 막 간다. 아빠는 야 남자는 이렇게 커야 돼. 엄마는 남자는 그렇게 크면 안 돼. 이렇게 둘이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죠.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줄당기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칼도 못하고 엄마의 둘이 같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경험이 없잖아요. 해봤어야 알지. 시행착오를 겪는 거, 스트레스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 건 지극히 행복한 가정에서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갈등, 스트레스 상처가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초혼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없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갈등이 생겨야 돼요. 생기게 돼 있어요.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해요. 안 생기는 게.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등 안 생겨요. 그러면서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상처에 의한 갈등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해지는 거. 함께 노력하고 그걸 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이거는 참 미안하게 이거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어느 하나의 목적을 가지면 결혼 아니에요. 그거 행복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결혼입니다. 자, 이때 결혼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뭡니까? 이 결혼의 컨트롤 타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컨트롤 타워. 몸은 볼 것도 없어 생명이 이상 생기면 이 전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남편에게 결혼하는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또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몸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닌 두 가지가 또 하나 있는데 컨트롤 타워, 인생을 가면서 감정과 행복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마음과 성이거든요. 여기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은 갈등 해결을 못하면은 갈등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나 더 이상 이렇게 안 살래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게 이혼입니다. 이혼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안 돼. 뭐가 이게 안 돼. 갈등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혼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다 보면 경험이 없었는데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갈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요. 그런데 문제 없이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갈등 때문에 이혼하면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대신 뭘 합니까? 이렇게 갈등 때문에만 이렇게 됐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보완하면 돼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은 특히 마음 문제가 발생을 했다. 마음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외상 트라우마,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사별 트라우마, 의미관계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사별 트라우마, 특히 자녀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현실로 닥치면 어떻게 돼요? 감당 안 됩니다.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게 의미관계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랑 같은 거니까. 의미관계예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사별 트라우마. 사별 트라우마 그냥 사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별, 갑작스럽게. 사별 트라우마, 또 외도 트라우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가치가 붕괴됐어, 가치. 왜 먹고 살아야,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붕괴가 됐는데, 회복이 불가능해. 아유, 이거는 상상 초월합니다. 당장 내일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가치가 붕괴돼서 우리는 실패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희망이 있는 거는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희망조차도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 그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죽을 위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컨트롤 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외상 트라우마,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발생했을 때 또 심리 장애. 왜? 요거는 습관 하나의 문제. 마음 문제는 심리 습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습관의 문제, 습관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나쁜 거는 금방 만들어져요. 나쁜 거는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몰라요.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습관에 관련되는 나쁜 거는 한 방에 생겨버립니다. 나쁜 거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상상에 맡길게요. 자, 심리장애는 하나의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중증 심리장애는 두 개의 습관의 문제, 그 다음에 위중증 심리장애 세 개 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외상 트라우마는 세 개 다 위중증이 발생할 위기에 처한 거 아직은 하나도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뭔 뜻이에요? 나중에 마음 문제에서 되돌릴 수 있는 거는 외상 트라우마는 아직 세 개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또 심리장애는 아직 두 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정상이니까 돌아가는 건 두 개를 가지고서 되돌리면 돼요. 그런데 중증 심리장애는 아직 두 개는 고정이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습관에 하나가 아직은 정상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되돌리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중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정신병증이기 때문에. 여긴 정신치료해야 돼요. 여기는 인간으로 못 살아요. 이 동네는 인간으로 못 살아요. 자, 이렇게 마음 문제가 만약에 내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생겼던, 여자에게 생겼던, 남자에게 생겼어.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외상 트라우마,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생겼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갈등을 못 견디거든요. 갈등을 못 견뎌요.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희생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이혼을 합니다. 저는 이혼은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예전에는 결혼할 때는 몸과 마음과 성이 정상일 때거든요. 근데 이혼했는데 이런 회복도 안 해놓고 이혼을 해버렸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갑니다. 남자는 남자 멋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 아니고 아빠도 안 하려고 들고 엄마도 안 하려고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만약에 마음 문제로 인해서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 라고 하게 되면 마음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회복해놓고 이혼 생각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진짜 돈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은 이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돈이 내 것도 있지만
내 것, 빵원이야. 근데 너의 것도 있잖아. 이걸 우리는 부채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아직 한 100은 가져올 수 있어. 100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부채로. 이것 또한 당신 자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돈은, 그리고 가진 자산은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한번 무너져서 악화되면은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은 그건 불가능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투자해서라도 치료해서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사람들은 저는 없어요. 좋다 이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내 자산이 치료할 만한 비용 없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포기하세요. 자기 인생을. 대신 엄마, 아빠의 인생으로만 사세요. 그러면 남편 안 살려도 되고 남자 안 살려도 되고 욕구를 버리란 얘기예요. 다 포기하란 얘기예요. 여자로 살지 말고 아내로도 살지 말고 무조건 엄마로 아이를 잘 양육하세요. 둘 중에 한 명만 정신 차리면 아이는 건강하게 삽니다. 대신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죠. 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내 몸과 마음과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인간관계, 가치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어디다가 내 아이한테 쏟아부라고요. 즉 당신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갈아 넣어서 아이를 양육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건강하게 큽니다. 대신 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내 아이가 잘 서서 잘 결혼하고, 나름대로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잘 되고, 이 모습만 봐도 그냥 내가 행복하잖아요. 왜? 그 아이는 내 인생이잖아요. 그거를 최소한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못 느껴도,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인생 포기하고, 그리고 엄마로 아빠로 아이에게 몰입하면서 사세요. 아이들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대신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돼요. 아이에게. 그러면은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합니다. 없는 분들한테.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 이제 내 남자 여자 됐어. 이혼했더니.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가 고장났어요 지금? 뭐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까? 마음 컨트롤 타워가 고장났잖아요. 성은 별도로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마음 컨트롤 타워가 고장났어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즉 파괴로 살아갑니다. 무조건. 자,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 중에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고장난 채 외상태라면 뭐 이걸 회복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이에게 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 남자로 안 살아. 난 이제 남편 안 할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내 아이만 바라볼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자로 안 살 거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이제 여자로 안 살 거야. 나 아내 안 될 거야. 오로지 내 아이.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포기를 해요. 가치도 포기를 해. 왜? 이 가치 다 아이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자는 마이너스로, 즉 뭐냐면 파괴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갑니까? 남자로 여자로. 왜? 포기 안 했잖아요. 이혼을 했어. 포기 안 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인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들만 와요. 야, 이제 재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혼 상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혼 상대. 이제 결혼해도. 그런데 재밌는 게 재혼이야. 재혼은 뭘 갖고 있습니까? 결혼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요렇게 살아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간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경험은 갖고 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극복한 경험이 없어요.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실패를 한 경험을 극복을 못하고, 즉 회복이라는 개념,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싸그리 치료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로, 즉 파괴로 살아가는 여자로, 남자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파괴할수록 즐겁고요. 여자는 이 남자를 파괴할수록 즐거워요. 이 둘은 파괴자들이 서로 누가 많이 파괴하나를 이제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요. 왜? 그만큼 둘 다 파괴하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그래, 다 파괴하고 나니까 남는 게 몸뚱아리하고 성밖에 없네? 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자, 그러다가, 야, 우리 기양 사는 거, 뽀대나게,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재혼하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남자가 남편이 됩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고요. 재밌죠? 이 남자 옆에는 어떤 인간관계만 있습니까? 이 남자 옆에는 마이너스인 인간관계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 가치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로 씁니다. 또, 이 아내는 마이너스 인간관계, 마이너스 가치.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돼요. 이런 사람. 그래서 시댁이다, 그때 당시에 시댁, 이제 재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이다 조금만 이상해지면 다 끊으려고 들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거. 서로 네 역할 파괴, 내 역할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남편과 아내가 돼. 완전 정반대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고장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여기 아이가 있어. 아, 이건 끔찍하네.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돼. 아빠는 이 아이를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 아이를. 왜 주는 게 아니에요. 뺏어 먹으려고 들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뺏어 먹어요. 근데 아이가 커야지 뭘 뺏어 먹을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업하도 애들 인생을 개입하고 애가 결혼해도 쫓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수단가랑몰랑거리고 뺏어 먹는 거예요. 계속 뺏어 먹어요.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뺏기느라고 정신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독립선언을 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가출해버려요. 그냥 집을. 빨리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왜? 살려고. 제발 잡으러 가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재혼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려면 요 컨트롤 타워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아빠와 엄마의 역할 요걸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걸 슬기롭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그거 슬기롭게만 가면은 아무 조금만 상대에게 관심만 가지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한 사람이 책임지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미 판 다 깨진 거예요. 마음 문제가 발생하면 컨트롤 타고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깨지면 이미 이 가정은 위험천만해진 거예요. 근데 둘 다 깨져버리면 둘 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즉 아빠에게 엄마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 발생했다. 이 가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때 그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포기할 거냐? 내 인생 포기하고 아이에게 집중. 만약에 아이가 없다.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는 방법은 내가 그냥 이혼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즉 파괴의 습관을 갖고 행복의 습관이 아니라 파괴의 습관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설령 내가 몰라서 이혼을 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남자 여자로 사는 건데 빨리 나를 되돌려 놔야 돼요. 뭘로? 행복의 습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갈등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살아 충분해. 즉 나와 타인을 파괴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즐겁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 그러다가 만나면 이제 재혼을 합니다. 아이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재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재혼 안 하는 이유? 포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없습니다. 재혼할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대시해도 자기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마음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재혼을 했어. 결혼할 때는 그렇다. 재혼을 했어. 그러면 뭘 합니까? 나에게 지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마음 문제가 있느냐. 나부터 빨리 봐야 돼요. 나. 내게 마음 문제가 있으면 건강한 심리 습관이 있는 사람일지언정 내 마음 문제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랑 살아가려고 들면 이 상대방과 연애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상대방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증심리장애야. 상대는 중증심리장애가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도 상대방은 무조건 중증심리장애가 돼요. 즉 상대 인생을 파괴해야 내가 즐거워지거든요. 하물며 상대가 이미 파괴된 사람이야. 파괴 습관을 가지고 있어. 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뽕짝이 잘 맞는데 드디어 이상향을 만났어요. 파괴 이상향을. 이렇게 바뀌어요. 재혼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재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면 애들한테 잘 집중하다가 그래도 이거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뭐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홀라닥 한마디 했다고 그냥 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홀라닥 한마디 했다고 그래도 엄마가 필요하지 뭐하지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지 필요해서 해놓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재혼을 합니다.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심각하거든요. 본인부터 심각한데 상대방도 심각해요. 그 심각해지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혼은 참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희생하고 인생 개박살 내면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재혼은 그래서 나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은 최악의 인생을 예고하는 삶이에요. 그거 우린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방송에 나오든 뭘 하든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마음 문제를 갖고 있다가 과연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서 재혼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일상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재혼해서 설령 내가 마음 문제를 해서 이제 재혼했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최소한 나에게 마음 문제가 있는지 그럼 마음 문제 나부터 빨리 회복해요. 이때도 안 늦었어요. 아직은. 이때도 아직은 안 늦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야 내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재혼을 했더라도 여자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할 줄 알게 돼요. 이게 회복이 돼버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정리해버리면 돼요. 이거 이렇게 쭉 끊어내면 또 이혼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예전처럼 마이너스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파괴 습관이 아니라 행복의 습관을 갖고 그리고 다시 재혼해도 돼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이때 바로 뭡니까? 재혼을 했다라고 처음 재혼을 했어. 그러면 경험, 초원에서 경험하는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거든. 극복의 경험, 즉 행복의 습관이 아니라 파괴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 또 반복할까요? 초원에서 이혼하고 재혼했잖아요. 여기서 실패됐어. 그러면 또 하면 또 이게 반복될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뭐부터? 이때 마음 치료하면 참 좋죠. 재혼하기 전에 하면 참 좋죠. 재혼하고 난 다음에라도 마음을 회복을 해야 돼. 이걸 회복해 놔야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행복한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 즉 내가 역할을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행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복하고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고 회복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무슨 습관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는 습관. 말로는 너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보면 대단해요.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게 왜 그래?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파괴되니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1도 없고 결혼, 재혼하고 난 다음에 파괴하면서 그거를 행복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잘합니까? 결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파괴의 습관을 갖게 되면 마음 문제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공통점이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파괴의 습관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뭔 뜻일까요? 파괴해서 그거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죠. 불행하게 사는 방법.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불행.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불행, 파괴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결혼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역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상대가 역할을 못한다고 내 역할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파괴한다고 나도 파괴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하던가. 애초부터 내 인생에서 포기를. 그럼 그 습관이 작용 안 합니다. 포기하면 습관 작용 안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아이들만 이래서 살리려면 포기하세요. 여자, 아내를. 그러면 남자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딱 선이 다 거져요. 그냥요. 친구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아이를 위한 모든 걸로 다 초점이 맞춰져 버립니다. 왜? 최소한 아이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포기 안 해서 그러다가 아이가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래서 애가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뭐하고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새끼 다 버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잡하고 뭐 남의 애 키우다가 애새끼 뭐 했다. 거기 돈 나올 게 있네? 애가 죽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 나올 게 있다는 게 중요하죠. 미쳐서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웃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모르니까. 왜? 파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은, 재혼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가면 됩니다.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굳게 믿고 있고 이러면 그 순간 그 사람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시다. 박수, 목걸이. 여러분들 돈 갖다 주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 파괴하면서 돈 벌면 그만인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사회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지? 왜 이렇게 더 위험해지고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이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때 근본이 어디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강한 컨트롤 타워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될 그 다음이에요. 모든 거는 그 다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거는. 왜? 마음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 성은 다음이에요. 이 성은 어차피 마음에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이 성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성은 다음 얘기.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인생, 즉 내 몸, 마음, 성을 좌지우지하고요. 나의 인간관계와 가치도 좌지우지하고 그래 거기에 내 아이 인생도 좌지우지해요. 내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컨트롤 타워를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러다 마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컨트롤 타워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괴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에는 컨트롤 타워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심리인데 이 컨트롤 타워 3개가 인식, 기억, 표현 3개가 있는데 이 마음의 컨트롤 타워 이 3개 중에 하나가 고장났으면 2개를 가지고 하나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2개가 고장났으면 살아있는 하나를 가지고서 2개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 다 고장나면 자기 노력 가지고는 회복이 안 돼요.
약물치료, 정신치료, 기타 등등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인간으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결혼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시작점에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진짜 찾고자 한다면 내 컨트롤 타워를 먼저 살펴보고 상대의 컨트롤 타워를 살펴보고 나의 역할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됩니다. 무조건. 누굴 만나도.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고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